날씨가 정말 가을가을합니다. 가을하면 말도 살찌우게 하는 계절이기도 하죠.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어디냐면요, 바로 깊은 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순창입니다. 안녕하세요, 휘 기자입니다. 순창에서 저와 함께 맛있는 밥도 나누고 순창 이야기도 함께 가보실 텐데요, 오늘 정말 특별한 게스트 모셨습니다. 함께 이야기 들어보시죠. 교수님, 아유, 네. 반갑습니다. 아, 여기 네. 대표 맛집 있다 해서 제가 오늘 네. 특별히 모셨는데. 우리가 순창하면 고추장인데 네. 고추장을 이용한 요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 유명 셰프를 이용한 유명 먹방 유튜버까지 해서 한번 고추장을 이용한 특화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름하여 고추장 불고기. 오늘 뭐 대표적으로 소개해주고 추천해주실 그곳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현재 하겠습니다. 우리 순창의 핫플레이스. 들어가실까요? 네. 네. 아유. 겁내지 마 할 수 있어 뜨거운 와. 불거리는 날개를 펴 이제 순창 군수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뭐 그동안의 소회라든가 그다음에 요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먼저.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라면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공약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 1년의 시간은 그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뼈대를 갖추는 시간이었다.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어서는 골조가 만들어지고 거기에다가 예산이 확보된 예산으로 살을 붙이는 그런 시기가 요즘 시기인 거 아니냐. 그나저나 요즘 바뀐 게 군수님 깜짝 놀랐어요. 네. 뭐 차에서 내리는데 이렇게 명찰을 타고 계시고 수면 아래에서 늘 애써주시는 공무원분들도 다 이게 명찰을 차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저도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런 명찰을 폐용하는 것이 공무원 신분증하고 달라질 게 뭘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폐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공무원들의 입장은 뭘까? 그 우려는 기우였다. 막상 폐용을 해보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이름 석자가 가슴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순창군 공무원이라 대한 사명감이 이름 석자에 박혀져 있고, 누구를 만나든지 굉장히 좀 친절해졌다. 그리고 일반인 입장에서도 내가 만나고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분이 확실해졌어요. 그러니까 속이 후련하다. 부정보다는 굉장히 훨씬 높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분 군수 안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기도 합니다. 순창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긴 하죠. 대중적인 이미지로 봤을 때는 장류축제가 좀 알려져 있거든요. 올해 장류축제 자평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역대 축제 중에 가장 성공적인 축제였다. 발효를 이용한 축제를 하는 곳이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고추장, 된장, 청국장, 쌈장, 발효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 순창 장류 축제가 유일무이하다. 축제를 하는 이유는 축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외부로 알리는 것이고, 우리 순창을 방문한 관광객들로 하여금 지역에서 소비 활동을 하는 것이 2차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축제였다. 조금 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전통 장류에 대한 더 냄새가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로도 좀 한 단계 더 발돋움해야 되는 게 과제로 남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그 과제는 내년은 KBS 뉴스전부 유튜브 채널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특구하기 전에 이 술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와, 순창에서도 이렇게 발효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그래도 한 잔 저하고.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순창 막걸리는 막걸리가 굉장히 담백합니다. 지역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죠. 이게 순창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창군이 좀 활성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멀리서 들려오기도 합니다. 군수님께서 홍보하고 싶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 말씀해 주시죠. 제일 큰 문제가 우리 순창뿐만 아니고 이제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는 전라북도 도내 전체가 소멸 위험에 놓여 있다, 이런 기사나
방송을 많이 접하곤 하는데 지역 소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인구의 문제죠. 인구. 저출산 고령 사회에 있어서 우리 순창군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6%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는 인구를 늘린다라는 표현보다는 현재 인구를 그나마 유지시킬 수 있는 정책이 뭘까? 그 첫 번째로는 우리 군정 목표에도 있지만 정주 인구 증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 정주. 인구 증대. 귀농, 귀촌, 은퇴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순창으로 유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순창형 전원마을 500호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500 최저. 예. 네. 취임하자마자 준비를 했습니다. 전북개발공사하고 MOU를 체결을 했어요. 접근성, 또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고압선도 안 지나가야 되고 또 냄새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이런 최적의 여건, 즉 우리가 개발을 해도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장소를 선택을 해서 우리 정주 인구 증대를 위한 유지를 위한 순창형 전원마을 500호를 만드는 게 가장 1번이라고. 그건 정상적으로 추진될 거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동이나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한 또 정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하죠. 네, 그 말씀하시려고 하셨죠. 그거를 저는 두 번째 그거였어요. 예, 한잔 하시면서. 예. 우리 요즘에 이제 결혼 정년기도 늦어지고 결혼도 일단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을 해도 애를 하나 낳고 뭐 둘 낳고 맞지 않습니까? 이제 다자녀의 기준도 2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 어디서 나오냐? 저는 이렇게 봐요. 내가 살아온 과거가 이럴진데 앞으로 내가 결혼이라는 걸 해서 내가 가정을 갖고 2세를 두면 이 아이도 내가 살아온 과거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공약을 했던 것이 우리 순창에서 애를 낳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영유아 청소년들한테 아이들한테 월 4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면 그래도 양육 부담도 줄어들고 적어도 이 아이들이 한 달 동안 들어가는 최소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의지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급도 진행되고 있죠? 대학생 생활지원금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진학 축하금을 주는 자치단체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24억 3천여만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하면서 알바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월세도 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을 덜어주고 어렵게 학생들 학부모들이 또 빚을 내서 그런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졸업하고 그 학자금을 애들이 갚아야 되잖아요. 못 갚은 학생들은 사회에 나오자마자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제 그러한 폐단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서 우리 순창 재정 여건이 녹록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대학생들한테만큼 이런 것을 지원해서 가중되는 학비에 대한 경감 차원에서 이런 걸 시행하고 있다. 한잔 하시죠. 예. 30% 이상의 분들이 고령층 분들이신데 이분들에 대한 정책도 사실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많죠. 결국에는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면 이제 초고령 사회가 진행 중에 있고 문제이고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할 큰 화두인데 그럼 우리 순창군 자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가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공공에서 직접 하는 공익형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형이라고 있어요. 사회 서비스형은 60세 때부터예요. 소득도 안 봅니다. 누구나가 참여할 수가 있어요. 또 요즘에 뜨고 있는 시장형 일자리. 말 그대로 창업을 해가지고 직접 장사를 해서 거기에 나는 수익금으로 인건비도 가져가고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일자리를 약 2,700개 정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군의 비전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인데 어르신들이 행복하지 못한 순창은 의미가 없다. 노인이 일자리를 통해서 용돈도 받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인간과 인간 간의 소통의 관계 그 속에서 노인 어르신들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활력을 찾는다. 마지막 질문을 좀 넘어갈게요. 순창에 대한 매력을 느끼기 위한 그런 정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깊은 맛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했는데
이 맛 프로젝트도 좀 궁금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맛과 음식을 통해서 지역을 알리는 것이 가장 훌륭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추장 하면 순창, 순창 하면 고추장인데 정작 이 고추장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 음식은 존재하지 않고 부재했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름하여 순창 고추장 불고기. 아, 이게 이제 네. 특화된 음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4군데 식당에서 더 이와 똑같은 고추장 불고기 맛을 선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맵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균일하게 시켰네요, 맛을. 네, 마지막으로 군수님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자, 우리 사랑하는 순창 국민 여러분,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도 1년 4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민선 8기가 안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 군정 목표는 첫 번째는 군민 화합이고, 두 번째는 지역 경제 활성화고, 세 번째가 돈 버는 농업, 네 번째가 따뜻한 복지, 다섯 번째가 정주 인구 증대입니다. 지금까지 이 5가지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80여 개의 공약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군의 비전인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꼭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취재중진담 최영일 순창 군수님 편으로 이렇게 같이 호흡을 해봤는데요. 자, 순창군은요 정말 전 세대 전 구성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피고 있다고 하고요. 또 관광객들을 위한 정책들을 또 확실히 펼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순창군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영일 순창 군수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밤이면 오손도손 그리운 것들 모아서 순창 막걸리 맛 좋죠. 좋은데요?